자, 바야흐로 휴가철입니다. 지금 아주 휴가 성수기 그 시즌인데, 자, 이 야외 활동 하려고 그랬더니 뇌연모기도 오고, 또 현장에 가면 바로 이 독충들과 계속 만나게 됩니다. 독충들, 뭐 벌레도 있고요. 또 벌도 있고, 뭐 진드기, 또 뭐 해파리 이런 것들 많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16년간 독충만 연구해온 쏴바 천상철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거 다 시키십니다. 천상철 차장이 네. 자, 독충 전문가로 오늘은 등장을 했는데, 자, 일단 이 뇌연모기가 부산에 상륙했다 이래서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뇌연모기 이야기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요즘에는 모기가 그동안에는 비가 덜 와서 올해는 저는 모기에 물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웅덩이도 생기고 구덩이도 생겼기 때문에 모기가 좀 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방충망 점검도 좀 하셔야 될 텐데, 모기는 뭐 여러 모기도 뭐 많이 물리니까 괜찮은데 가장 위험한 모기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 뇌연모기입니다. 예. 일본산, 메이드 인 재팬. 일본은 안 좋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본 예. 뇌연모기는요, 고온 다습한 곳에서 번식을 하고, 특히 이제 부산, 가까운,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하나 봅니다. 일본에서 부산이 가깝다 보니까, 부산 모기 중 80% 이상이 일본 뇌연모기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감염률이,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명칭은요, 일본 뇌연모기가 아니라 작은 빨간짐 모기. 이게 이제 일본 뇌연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그런 모기인데, 그렇군요. 감염률은 한 5%가 되는데, 그러니까 물렸다가 감염이 될 확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중에 80%, 부산에서는 80%가 일본 뇌연모기일 수 있는데 그중에 물려도 한 감염률은 5% 정도 된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예. 됩니다. 근데 이제 걸렸다 하면 치사율, 특히 이제 어르신이나 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겠네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뭐 드문 경우지만 어쨌든 간에 의식장애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은 예방접종을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질병관리본부에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살인진드기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없습니다. 동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가면은 숲이 길 옆에 있는 풀숲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동물이 있는 지역이면 참진드기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이 많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 참진드기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예방 접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어떻게 접종을 해야 되는지 또 한 번 접종되면 끝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어렸을 때 이 주사 맞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예. 이게 한 번 맞는 것도 끔찍하죠. 아니고 여러 번 맞아서 저도 많이 맞았어요. 피해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뭐 예.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대상자는 생후 1년, 그래서 만 12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맞추는 게 좋겠고요. 이 접종 이력이 없는 성인도 이왕이면 옛날에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사율이 높다니까 네. 맞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접종 횟수는 총 5번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5번을 맞아야지 완자당 항체가 생겨서 일본 내에 그 모기에 물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예방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는 최소 2번 이상은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접종처는 전국 의료기관에 다 해주고요. 예. 무료 접종도 무료로 될 수도 공짜로 있군요. 놔주니까 예. 너무 비용 부담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산과 들로 나갔을 때 만날 수 있는 독충 이야기, 천상철 차장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독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자, 일단 산과 들에 어떤 독충들이 있는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일단 바다에 요즘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해파리부터 한번 볼까요? 해파리. 예. 아, 정말 해파리. 위험하죠. 해수욕장에 요즘에 특히 예. 이 울산 이쪽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울산 울산 방송에서 쪽이네요. 제공한 건데, 네. 울산 어우. 이 해파리가요, 말이 이게 해파리지 2m짜리예요. 이건 거의 뭐 영화에 나오는 수준의 해파리 같은데. 예, 진짜 이건 독충해라고 봐도 예. 이거 뭐 거의 크기가 웬만한 뭐 물고기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게 촉수가 다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예. 여기에 전부 다 좀 보세요. 물컹하는 것이. 아이고, 엄청나네요, 진짜. 해수욕을 하다가 여기 예. 따끔한다고 했을 때 뭘 밟았다거나 이게 아니라 해파리에 쏘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안 물리는 게 좋겠지만 물리면 응급처치를 바로 하지 않으면 상처도 남고 또 잘못하면 마비가 온다든지 예. 또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물리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뱀인데, 어유 뱀이 바로 나오네요. 예, 무섭습니다. 뭐 골프장에도 있고 산에도 많이 있는데 예. 특히 요즘 같은데 뱀이 많이 출몰을 한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뱀에 물리면 무조건 바로 죽는다. 예, 바로 그런- 이렇게 막 어떤 영화죠? 미국 영화 중에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 중에 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코브라, 예. 정말 맹독성 뱀의 경우에는 물리면 바로 이제 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뱀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이 한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8가지 뱀에는 독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4가지 종류에만 뱀에 독이 있는데요. 이 독성이 있는 4가지 종은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라고 4가지 종류의 뱀이 있는데 예. 뱀에 그럼 물리면 보시죠.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생긴 건 다 비슷해서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뱀은 그래서 사실 피하면 좋긴 한데 너무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이렇게 예. 너무 이렇게 피한다거나 너무 피해야죠. 뱀이 나타났는데. 아니 또 어떤 분들 잡겠다고 땅꾼도 아닌데 예. 가서 막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문 땅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독이 혈액독이 혈액을 이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 이제 할 수 있다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니까 이게 막 압박분들에서 꽉 매가 피가 피가 안 통하게 통하게, 하면 예. 진짜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영화에서 보면 입으로 또 빨잖아요. 예, 예. 쭉 빨아가지고 퇴하고 쭉 빨아 퇴하면 금방 가면 눈 뜨고 살고 병원에 예. 가면 가면 뭐 전혀 문제 없다 깨끗이 났는데 입으로 독이 들어가서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절대 입으로 독을 빠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혈액독,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뱀들 중에 독성이 있는 건 4가지인데, 혈액독이고, 이 외국에서 보는 이 코브라요. 네. 피리 불면 나오는 이 코브라. 신경독, 이건 네. 뭐가 다른가 보네요. 네, 혈액독은 예. 사망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네. 대신에 이 코브라에서 뿜고 있는 이제 신경독이라는 거는 신경을 마취시키기 때문에 네. 더욱 빠르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혈액독은 혈액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예. 그 퍼지는 속도가 이 신경보다는 덜하답니다. 그러니까 물린다고 해서 바로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치만 잘하면 얼마든지 전혀 문제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뱀에 물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산에 있는 거 하나 더 볼게요. 네. 이것도 요즘에 사망에 이르는 독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진드기. 진드기. 여기 네. 진드기 나왔습니다. 네. 진드기가 뭐 산에도 많고요.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네. 진드기 청소하는 전문 청소 도구도 나왔는데 진드기가 워낙 작으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모기는 소리도 들리고 예. 모기고 키파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진드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게 털진드기와 참진드기가 있는데 예. 이게 특히 요 참진드기 이게 위험한 거죠. 생긴 게 조금 좀 뭉퉁한 게 무슨 뭐 같이 생겼습니다. 예. 일명 뭐같이요?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병이 좀 길어요. 중증 예.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 병을 유발을 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작년에 예. 55명이 감염이 돼서 16명이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주로 풀숲, 동물 이런 데에서 기생을 하기 때문에 뭐 동물을 만진다거나 잔디밭에 가서 누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진드기가 몸에 묻어서 사람을 물고 이런 병들을 유발해서 치사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꼭 깨끗이 씻고요. 뭐 옷도 좀 털어주고 이런 예.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럼 진드기 진짜 위험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뱀보다 우리가 주의는 덜 하는데 실제로는 더 무섭다고 하는데 네. 자, 이건 뭐 진드기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제주도 같은 데 가면요. 이 동물이 많아서 더 진드기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이 많은 곳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 풀숲 이런 데 함부로 들어가시면은 이 진드기한테 물릴 가능성이 특히 이게 반팔 여름에 더우니까 더우니까 반팔 입으시잖아요. 예. 반팔 입고 잔디밭에 벌렁 누워서 노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그래요? 전혀 그러면 안 되고요. 예. 무조건 그 돗자리를 깔고 있어야 되고 산에 갈 때는 긴팔이나 가벼운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이에요, 벌. 네. 이 벌도 사실은 말벌한테 한번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저도 그죠? 어렸을 때 이게 지금 한번- 말벌인데요. 예, 저도 꿀벌이 어렸을 아니라. 때 말벌은 아니지만 벌에 물리는 격이 있어서 벌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꿀벌이지만 말벌이 옛날에 보통 산소에 이런 데 많잖아요. 산소에 나무가 많죠. 많고 그래서 산이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많이들 이게 사실 도심으로 많이 내려와서 예. 신고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네. 이 특히 말벌의 이 번식 기간이 9월입니다. 다음 달이면 벌써 9월이에요. 내일이 이제
그 예. 입주가 되기 때문에 9월까지랍니다. 아, 그 장마가 9월까지. 끝나고 네, 나서 그렇습니다. 예. 16년간 연구하신 거 맞으세요? 네, 15년 장마 후부터. 예. 장마 후 9월 번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네. 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주택 처마나 베란다, 가로수 등에 요즘에 많이 내려와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말벌에 한번 물리면 붓는 건 물론이고요. 두드러기가 이끌고 호흡곤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장수말벌, 진짜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통 벌은 한 번 딱 쏘면 이렇게 내장이 같이 침에 붙어서 나와서 네. 죽잖아요. 네. 벌이. 그래서 웬만해서는 뭐 특별히 위협을 받으면 공격을 안 하는데 이 말벌들은 좀 다르다면서요? 네, 말벌은 이 침을 쏴도 얘들이 생명력이 강해서 침을 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번 난 쐈으니까 쟤는 나 안 쏘겠지. 또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왜 산소에 가면 유독 이 말벌이 많을까 궁금했는데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아니까 남향이나 네. 전망이 탁 트인 곳을 좋아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산소 주변에 보면 산소가 주변에 대부분 남향이잖아요. 남향이잖아요. 예. 그래서 산소 주변에 많다고 하고요. 이게 도심으로 내려오는 게 도심이 더워지고 뭐 습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매미의 증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네. 매미가 늘어나면 벌을 매미가 잡아먹나요? 왜 그런 이 말벌이요. 예. 매미를 잡아먹는답니다. 말벌이? 공격을 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매미가 늘어나면 그만큼 도심의 말벌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산소에 가면 예초기 돌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전동으로 해서 이 잔디를 깎잖아요. 예. 그 소리가 말벌을 굉장히 흥분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예초기를 돌릴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네. 말벌이 달려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 이건 다 아는 건데 막 사람이 먼저 해코지 하지 않으면 막 잡으려고 막 하지 예.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는 않으니까. 예, 저도 뭐 천상철 차장 먼저 공격한 적은 없는데. 네. 예. 이게 공격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 좀 공격하신 거 아닙니까? 예. 네. 예, 어쨌든 전문가 분위기를 최대한 풍기기 위해서 수염을 붙였는데, 자, 그리고 아까 해파리 얘기 우리가 좀 해봤었잖아요. 근데 해파리를 막상 바다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해파리에 딱 쏘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해파리의 특징이 뭔지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울산 앞바다에 나타났던 아까 2m짜리 해파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예. 우리나라 뭐 동해, 남해, 서해 다 삽니다. 네.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게 맹독성이 있어서 지난 1일 하루에만 30명이 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쏘이는 거고요. 이게 잔존물도 쐐기세포를 활성해서 예. 이게 다리 말고도 이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게 왜 그럼 요즘에 특히 그 해파리 개체수가 늘어났냐? 수온 상승과 수온이 올라서 그렇군요. 수온이 올라가면 이게 많이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해안에 서식하는 그 해파리의 정확한 명칭은 노무라 입깃 해파리인데요. 이 뭐든지 안 좋은 건 이렇게 일본풍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쏘이게 되면 구토나 실신, 호흡곤란,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처치를 잘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치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해파리 한번 이렇게 쏘였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완치가 되신 분인데 굉장히 사실 당시에 놀랐던 모양입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얘기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서 이게 촉수들이 떨어졌는데 이게 발에 감겨 있어가지고 좀 따끔했는데 뒤에 보니까 상처가 생기고. 한 20마리 정도 나타나는데 잡기는 뭐 한 10마리 정도 잡고요. 놓치는 것도 많고 크기는 약 2m 정도 됩니다. 2m. 네. 엄청나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뭘 먹고 저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여러 가지 지금 액체들이 나와 있는데 뭘 네.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많이들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예. 식초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해파리의 이 독을 이 중화시켜주는 데는 식초가 제일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 식초를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식초 안 오히려 돼요?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가장 좋은 건 여기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닷물입니다. 아, 예. 바닷물이 어쨌든 해파리가 바다에 살지만 바닷물을 뿌려주면 그 독성이 많이 순화가 된다고 하니까 바닷물을 그러니까 근처에 어차피 바닷가에 쏘이니까요. 예. 바닷물을 포와서 일단 깨끗하게 물로 헹궈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수돗물이나 알코올도 바닷물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근처에 있는 물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름입니다. 여름 나가서 이렇게 벌도 만나고 해파리도 만나고 여러분 휴가철에 만날 수 있는 이런 독충들에 대해서 천상철 차장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 차장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휴가지에서 제일 조심할 거는요. 예. 사람입니다. 예. 사람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